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오늘의 뉴스 짚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2030 엑스포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산 지지를 유보해온 일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개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금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인도에서 열린 G20 그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일본 내부적으로 부산 투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건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이었죠.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 박경규 시장에게 이런 사실을 이제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은 일단 미뤄 짐작해달라 이런 정도의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중국이 부산 개최를 좀 방해한다 이런 보도는 꽤 많이 있었는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좀 고려해 보면 일단 부산 개최 지지를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지 결정할 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지지를 표명했었고 지금 또 한일 관계 굉장히 좋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식 지지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오사카에 이제 그 개최도시 지지를 할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요.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그러나 한일 관계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당시 이낙연 그 국무총리가 여기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에 비하면 훨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부터 또 지난 정부에서 단절되었던 한일 관계의 대부분이 다 복원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조차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국제에서 그냥 슬쩍 이렇게 지지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공식적으로 부산의 개최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혀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일본 정부의 우리는 부인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국제사회 영향력이라는 게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은 그런 외교 특성상 이런 공개 지지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가 내부에서도 특이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이런 공식 지지는 잘 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제관계가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다선 치더라도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한 표라도 또 영향이 있는 국가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부산에 지금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개 지지가 좀 아닌 게 아쉽지만 그래도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표를 좀 확실하게 우리 지지로 돌려내는 작업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해외에 계시죠. 해외에 계시고 유엔 총회에 가서도 이제 부산 개최를 좀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고 맞춤형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표심 결정이 되지 않은 국가들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국가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유치전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대표 국가들 또 우리나라를 또 방문했었는데 이때 얘기가 이제 도대체 대한민국은 우리 아프리카에 얼마 투자하고 있냐, 해외 공간 얼마인지 아느냐 이런 지적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해외 공간이 아프리카에 잘 없습니다. 우리는 없다 보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향후 2년 동안 약 50개국의 해외 공간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또 내용도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는 좀 국제사회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나 또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좀 하고 또 일본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도 아직 공식 지지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지지를 좀 끌어낼 수만 있다면 막판 뒤집기 예, 가능성도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은 부산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시민성 고취를 목표로 지난 2년간 운영해오던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사업비 삭감과 함께 운영 주체도 바뀐다고요? 예,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 구성원들의 이제 합리적 비판 의식 또 시민성 확립을 위해서
추진되어 오던 이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시작 2년 만에 지금 자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예. 2021년부터 지역에 있는 46개의 단체가 참가한 부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요. 네네.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 위탁은 하지 않고 시사나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비만 한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네트워크는 당연히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또 민주시민교육의 양이나 질적인 면은 일단 사업비가 엄청 줄었으니까 네네. 또 이런 부분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당 부서가 민간 위탁 연장을 고려했다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위원회 한 번 결정이 사업의 향방을 가른다면 이거 뭔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일단 위원회가 뭐 사실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예. 이게 다시 재고될 여지도 사라지는 게 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의 경우도 이제 사업을 전부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다 보니까 예, 예. 주체는 이제 출자 기간으로 이제 옮긴 거고요. 또 사업비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떤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도 삼심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기회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기회를 봤는데 이 사업을 잘 수행해 오던 민간에서 이 한 번의 위원회가 반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단지 이제 사업 중복 그리고 이제 또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이런 이유만으로 사업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비도 이제 축소가 되는 게 이게 타당한가라고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바뀐 정치 환경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 시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교육부에서도 또 다른 부서로 대체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이런 예. 일이 한두 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위원 한두 명이 반대해도 바뀌는 구조니까요. 예, 네. 예.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지방대학의 최대 관심사 글로컬 대학 1차 연도 지정을 앞두고 예비 지정 단계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혁신 유예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컬 대학은 5년간 1천억 원을 이제 그 네, 대학에 네.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지방대 전체가 다 사실 초미의 관심사죠. 네.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현재 부산권은 부산대와 부산교대 그리고 이제 인제대가 예비 지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나머지 대학들도 사실 예비 지정 전 단계에서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치열한 혁신안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대학 예. 간 통합에 대한 안도 있었고 또 학사 운영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예비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그러면 이 혁신 과제들을 시행을 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이제 글로컬 대학 지정 기준이 이거 과거에 얼마나 혁신을 하고 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네. 이제 방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리 하면 내년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혁신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혁신하라고 글로컬 대학을 만들라는 건데 기준 때문에 혁신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네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그 글로컬 대학 지정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좀 한번 예.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예. 이 대학 간 통합에 사실은 방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지방대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 혁신보다는 이제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 사실 통합은 금방 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규모 있는 혁신 과제를 평가에 도움되지 않는 지금 하는 것보다 이제 글로컬 대학이 지정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제 예.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이제 각 대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재정 지원 때문에 혁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컬 대학 지정에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고 실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돈 떨어지면 5년 뒤에는 그럼 혁신이 또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미래 혁신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나 현재 어떻게 이 대학이 좀 혁신적인 내용들을 가져가느냐 이런 평가 항목에 넣어야 지금처럼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되풀이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어렵고 답답한 지역 대학의 현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받지 못한 대학들도 내년
지정을 위해서 또 대학마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올해 제안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것 같이는 보이지 않은데요. 네. 우선 이제 같은 재단이죠.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 디지털대학 간의 통합 추진은 내년 사업 제안 때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네. 아마 같은 재단 소속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통합의 용이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아마 뭐 본지정, 예비지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국립대죠. 이제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글로컬 대학에 이제 지정이 되면 전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뭐 1학년, 2학년 지난 다음에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전공 리셋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런 혁신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학제를 개편한다든지 또 학과 통폐합과 같은 이런 혁신 등도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교수들의 재배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일단 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대학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 그 글로컬 대학 지정을 통해서 이런 학내의 어떤 혁신들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현재 좀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대학들의 움직임. 근데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이제 본지정에 가장 가까운 대학이 이제 네. 부산대하고 부산교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통합 과정권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예비 지정 단계에서부터 그 이제 양교 통합을 전제로 한 지금 추진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산 교대 측의 반발이 꽤 많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산대에서도 근데 뭐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 사범대학을 이제 현재 캠퍼스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네, 왜 우리가 네. 본캠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이런 반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부산대학이 지금 이 안을 약간 수정 제한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부산교대에 찬성했던 교수들도 아니 이게 뭐 사범대학 합해가지고 교원 양성의 어떤 메카로 만들기로 했다가 지금 이게 뒤집어진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반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지정을 위해서는 이 두 대학의 통합이 사실은 전제가 좀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이 가장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이렇게 반발이 양교에서 다 심해지면 이렇게 되다가 본지정에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상 만약 인제대도 실패한다고 했을 때는 부산권에서는 이번 첫 해년도에 하나도 이제 지정을 못하게 되는 네. 거니까 네네. 좀 그렇죠. 그래서 가뜩이나 위축된 뭐 지역 대학들의 발전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일단 양교가 좀 협의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어쩌겠습니까? 돈을 준다는데 네. 일단은 뭐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